자, 오늘은요 부동산 책 한 권 읽었는데요. 그냥 보내기 아까우니까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간만. 자, 책 제목은 대한민국 아파트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부동산 투자 전문가가 알려주는 현실적인 조언과 해법. 자, 이런 책 제목입니다. 저자는 장용석이고요.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출판사에서 유튜브 채널을 잘 운영하고 있는 분들, 블로그를 충실히 운영하고 계신 분들을 컨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작가로 써가지고 출판할 수 있겠는지 이렇게 컨택을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절대 연락이 안 오죠. 왜냐면 거의 욕이 난무하기 때문에 잘못 출판했다가는 망하니까. 자, 보통 부동산 책이 새로 출판이 되면 사정이 되시거나 시간이 되신 분들은 꼭 사보시기를 권합니다. 출판사도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책이 새로 출간이 되면 새로운 부동산 투자 트렌드라든가 정부 정책 그리고 호재라든가 자신의 투자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건이 되시면 사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은요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대부분의 책은 목차를 보면 대부분의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초짜 같은 경우는 목차를 봐도 뭔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부동산 책을 좀 읽으신 분들은 목차만 봐도 이 책이 뭘 말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AS24라든가 교보문고 미리 보기 창에서 대충 목차만 봐도 이 책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은요 좀 아쉬운 측면, 아쉬운 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한 60% 정도 반영해서 좀 울거먹지 않았나. 물론 그 정책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도 있지만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발표한 발표 자료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좀 약간 재탕하면서 분석하는 한 60% 정도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된 것 같고요. 책 후반부에서 자신의 구독자라든가 상담자들, 내담자들, 상담하신 분들의 투자 경험, 상담 경험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한번 핵심 내용을 한번 볼까요? 결국은 부동산이 이긴다. 책 제목은 상당히 의미심장했었죠. 무조건 오른다.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어서 유주택자라든가 다주택자에게는 좀 희망찬 제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역사가 증명하는 부동산 불패 시대, 시장을 역행하는 부동산 규제가 집값을 잡는 역사는 없었다 하면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10년 주기설, 부동산 가치는 오르게 되어 있죠. 제로금리 시대가 부동산 시장을 좀 더 자극을 해서 부동산은 계속 오를 것이다.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오를 것이다. 자, 부동산 투자 이것만은 명심하자. 모르면 나한테 물어봐라.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원하는 시기에 처분할 수 있는 매물인지 확인하고 사라.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가끔씩 이걸 망각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트렌드를 읽어라. 부동산 초보가 고수처럼 투자하는 방법, 관심 있는 매물의 족보를 파헤쳐야 되고 전세가 비율 함정에 주의를 해야 된다. 보통 전세가율이 높으면 실거주 비율이 높죠. 전세가율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면서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를 선호를 하죠. 기업투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책에서는 노원구나 강남구를 비교를 했죠. 강남구는 보통 전세가율이 30-40%고 노원구는 좀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 상승률은 강남이 높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세가 비율 함정입니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으면 더 좋은 매물로 갈아타라 이렇게 또 권하고 있죠. 이게 맞는 말이긴 하죠. 어느 정도 한번 팔아보고 해야 수익 실현을 해봐야 내 수중에 돈이 들어와 봐야 이것이 부동산 투자라는 걸 실감하게 되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은 한번 고심해서 샀으면 절대 죽을 때까지 파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은 저하고는 좀 입장이 좀 다르네요. 자, 그 다음에 개발 이슈 교통 호재 지역에 주목하라. 이건 기본적인 거고 우리가 맨날 공부하는 게 호재죠. 제 영상 거의 90%가 호재 공부 아닙니까? 그 다음에 호재보다 공급의 힘이 강한지 분별하라. 자, 이건 중요합니다. 호재보다도 공급이 많아버리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건 제가 역전세를 경험을 피부로 잔인하게 느낀 부분입니다. 공급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 공급이나 입주 물량을 알아보는 사이트가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뉴스 팩트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뉴스 기사만 확인하지 말고 지자체에 확인해봐라. 이거는 뭐 다들 하는 이야기죠. 근데 귀찮아서 안 하죠. 그다음에 비과세 요건 절세 혜택 확인은 필수다. 세대 차익을 많이 거두더라도 세금으로 뜯기면 남는 게 없다. 자, 평당 1억 아파트 시세를 맞이한 2020년 부동산 시장. 자, 평당 1억 된다, 1억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진짜 1억이 됐죠. 그리고 현재 시중에는 유동자금이 많이 풀려 있었다. 풀려 있고 돈이 오갈 데가 없고 3기 신도시 보상금도 많이 풀려 있어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것이죠. 자, 2021년 부동산 전망. 전세가가 오르는 4가지 이유. 뒤에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요. 뭐 강남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셨고요. 이분이 주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주로 상담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수도권, 3기 신도시 완벽 분석 이렇게 돼 있는데 3기 신도시 정부 발표 자료를 많이 인용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공 투자로 이끄는 부동산 투자 비법. 이것은 이따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이 책에서 그나마 개인적인 의견이 좀 반영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인생을 바꿔줄 오피스텔, 10년 후 반값으로 아파트 매입하는 비법, 아파트 청약 담청 보장 비법, 투자 3법칙 뭐 이런 거.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요, 크게 저는 뭐 볼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책의 그 60% 가까이가 정부 부동산 정책 자료를 거의 대부분 그대로 인용을 했고, 그 정부 정책 그 발표 자료를 자신이 약간 첨언하는 내용, 그런 식으로 내용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부 정책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정부가 주택 임대 사업자들에 대해서 했던 규제, 그 다음에 뭐 조정지역 지정,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폐지라든가 임대차 3법 이런 정부 정책을 그대로 약간 자료를 그대로 많이 대부분 인용을 했다. 그래서 이미 국토교통부 자료 정부 정책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딱히 뭐 새로운 내용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의 독창적인 부분은 이분이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거나 또는 어떤 상담을 통해서 실제로 상담했던 내용들을 텍스트로 이렇게 일정 부분 한 30% 지면을 할애해서 이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울 지역을 상담을 했거나 경기도, 수도권 이외, 주로 수도권이라든가 경기도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상담한 내용을 이렇게 지면을 할애한 것 같습니다. 물론 땅 부분, 토지 부분도 상담을 한 게 있는데 이분 저자의 주력 부분은 주로 다주택자들, 2주택자들이 어떻게 집을 팔 것인지 살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상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 60% 정도가 정부의 부동산 제도 개편, 부동산 규제 정책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한 6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빼고요. 나머지 저자의 의견, 그 다음에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 그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2021년 부동산 전망, 전세가가 오르는 4가지 이유. 뭐 다양한 유튜브 채널에서 전세가가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했는데 이분은 그 이유를 뭐라고 드냐면 정부가 임대사업자 제도를 초창기에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적극 권장했죠. 그러다 보니까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났죠. 근데 이것은 좀 폐지했기 때문에 좀 맞지 않는 분석인 것 같고 임대사업자들에게 이제 세제 혜택을 축소시키면서 점진적으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를 했죠. 또 두 번째로는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를 중과를 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최근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 다음에 2년 고지요건을 부과를 했죠. 입주권을 가지려면. 그래서 임대가 아닌 직접 거주하는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세가가 올랐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가 올랐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가장 핵심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성공 투자로 이끄는 부동산 투자 비법. 비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니까 눈길이 확 쏠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자세히 봤죠. 근데 별반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
핵심이 뭐냐? 첫 번째, 주변 시세를 파악하고 오피스텔을 구입해라. 두 번째로는 수요와 공급량을 체크해라. 세 번째는 직주 근접 지역에 투자해라. 네 번째로는 역세권 또는 신규역이 들어설 지역의 매물에 투자해라. 다섯 번째는 주차 문제가 원활한 곳에 오피스텔을 사라 하면서 오피스텔 투자 비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피스텔 투자하는 비법 알려준 영상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제가 올린 오피스텔 투자 비법하고 비교해보면 다른 점이 거의 없죠. 주로 일자리 부분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은 제 동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청약 당첨되는 비법도 알려주는데요. 비법 첫 번째로는 청약 통장을 만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하라고 합니다. 10만원이 최대 한도치죠. 유례 납입 시 최대 10만원을 납입을 해야 유리하다. 만원도 낼 수 있고 2만원도 납입할 수 있는데 일단 돈을 많이 납입한 사람이 유리하다. 두 번째로는 최소 계약금까지 준비를 해 놓으라고 합니다. 보통 계약금은 부장가의 10% 20% 수준으로 책정되죠. 계약금이 없어가지고 청약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은가 봐요. 세 번째로는 당첨될 때까지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청약 물량은 대부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 신분을 계속 유지를 하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비법이라고 하네요. 비법이 됩니까? 자, 그리고 부동산 실전 투자 사례로 알려주는 투자 3법칙. 자신이 실전 투자를 하면서 중요한 세 가지 법칙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비법. 자, 첫 번째, 당장의 편리함보다 미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100% 맞는 말입니다. 이미 당장 편리한 곳은 아파트 가격이 비쌉니다. 제가 누누이 말을 했지만 투자는 미래 가치, 아직 덜 개발된 곳, 더러운 곳, 불편한 곳 이런 데를 사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법칙은 시세보다 비싸더라도 희소성이 있으면 과감히 투자를 해야 합니다. 보통 서울 핵심부에 이런 경우가 많죠. 한강변 아파트를 사라.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것이죠. 한강변 주변 아파트는 희소하잖아요. 비싸더라도 희소하니까 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같은 투자금이라면 매매가가 비싼 쪽에 투자를 하라. 특히 소액을 투자하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갭 투자라면 매매 금액이 더 큰 쪽이 미래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종종 강조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느낌의 주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싼 거보다는 비싼 거 사라.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은 쉽지 실제 구입하시는 분들은 돈이 없는데 싼 게 눈길이 많이 가죠. 자, 파트 3에서는요 정책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전략 하면서 상당한 양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정책 발표 자료를 그리고 뉴스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다주택자라든가 이렇게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충분히 공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는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굳이 정부 부동산 정책, 바뀐 부동산 정책 살펴볼 부분이 있다면 다주택자들에게 그리고 유주택자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바로 1가구 2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부분이죠. 이 부분은 동영상도 많이 있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상당히 복잡하게 설명하죠. 그런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 비과세 혜택은 한번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바로 직장이나 학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를 사더라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있죠. 바로 두 번째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보시면 첫 번째 주택을 취득한 후에 1년이 지나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게 1년 내에 구입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 두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두 번째 주택 취득 후 첫 번째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 부동산 대책이 바뀌었죠. 조정 대상 지역에서 2018년 9월 13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고 2020년 12월 16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그 기간을 더 단축했죠. 1년 이내에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왜 단축을 했을까요? 2년 동안 또 사고 팔고 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얻는 투기꾼들이 많으니까 1년 내에 팔아라 이렇게 요건을 더 강화를 한 것 같습니다. 파트 5 마지막 편에는요, 이 저자가 실전 상담을 하면서 기억에 남은 사례들을 이렇게 텍스트로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지방, 특히 서울의 다주택자들을 상담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입니다. 송파구 신천동 팝크리오 아파트를 매도해야 될까요? 하면서 자신의 아파트를 팔 건지 살 건지, 내가 다주택자인데 팔 건지 살 건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상담한 내용을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10건 이상을 사례를 이런 식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남의 부동산을 처분할 건지 안 할 건지 상담하려면 상당한 실력이 돼야겠죠. 꿀리지 않고 상담하려면 아는 게 많아야겠죠. 물론 사전에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준비를 하시겠지만 이렇게 즉각적으로 답변을 하거나 관련 호재를 정리해서 답변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나름대로 실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답변해 주시는 저자보다도 이런 질문을 하는 질문자가 더 좀 눈길이 가죠. 자신의 모든 재산이 걸린 거를 이렇게 물론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것은 뭐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확신이 없이 팔 건지 살 건지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것을 보통 제 영상 밑에다도 댓글 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기가 공부가 충분히 물론 돼 있겠지만 그들을 거듭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남에게 물어봐야 될 정도로 확신이 서지 않으면 절대로 함부로 결정을 하시면 안 된다. 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부록을 보면 배우 김민정과 이렇게 첫 촬영한 인터뷰한 내용도 이렇게 텍스트로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약간 자랑 삼아 올린 그런 글인 것 같기는 좀 해요. 자, 이렇게 상담한 내용들 그리고 방송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대한민국 아파트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약간은 좀 희망적인 내용, 약간은 좀 도발적인 내용. 아파트가 정점에서 부동산 화랑기에 내놓으면 잘 팔릴 책 제목으로 책을 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0%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명을 해 있고 약 30%는 자신의 상담 사례, 한 20%는 상담 사례, 그리고 한 30%는 자신의 부동산 견해, 자신의 실전, 그리고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자신의 판단,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